그러니까 루신이 고백일 거예요. 실제 이렇게 자기가 그야말로 큰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부정적으로 보고 큰 일에 방해가 돼. 자기는 빨리 그쪽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것도 몇 편 동전으로 해결하려는 식의 자기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베이징의 관리들. 문화가 어쨌든 그렇게 물질적이고 대형책이 겨우 그런 게 일반화돼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런 대응을.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이 소설에서. 그래서 큰 거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작은 일을 행동하는 이 인력 거꾼의 행동 방식이 대비시킨 이야기죠, 선생님. 그죠? 예. 선생님 시각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선생님.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왜 행운을 보자마자 나쁜 사람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구해요. 그러게 말이야.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다른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발 이야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긴 거하고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갈등이. 예, 요겁니다. 번발과 장발이 아니라 변발, 장발, 단발 사이의 희생자. 예, 이렇게 잡았죠. 제목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발은 청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화기 때 뭐 머리를 갖다 상투를 자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상투를 자르는 거하고 단발하고 갈등밖에 없었는데 중국은 세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변발이고 청나라식 변발이고 장발은 뭐죠? 태평천국의 난 때 태평천국의 난은 뭐죠? 그 지도자가 자기가 예수님의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라고 해가지고 나도 예수의 형제라고 해서 머리를 다 기른 거예요. 중국 사람 다 머리를 길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머리를 기른 거예요. 그게 태평천국의 난이에요. 그죠? 성경을 완전히 이제 자기 그 사이비 종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장발이고 그리고 신세대 혁명꾼들은 뭐야? 단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죽여요. 막 몇천 명, 몇십만 명을 죽여요. 난징 이런 데에서는 청나라에 변발한 사람들이 태평천국에 난 이따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이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명장이라는 영화에서 몇천 명을 갖다 성 안에 가두고 화살로 실제 사건입니다. 난징에서 벌어졌던. 그래서 장발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1911년에는 다 신해명 때 순원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단발로 오잖아요. 그때 다 자르는 거예요. 머리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와 근데 위안스카이로 정권이 바뀌면서 청나라도 변발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잘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발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모자처럼 돼가지고 쓰면은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쓰고 다니고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변발과 장발과 단발 사이에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두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영진 선생님, 네, 서영진 선생님 우리 서영진 선생님 저랑 같이 독서 모임 있잖아요, 그죠? 오이디푸스 읽고 그죠?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오디세이 그죠? 예. 근데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죠 우리? 줌으로만. 예, 서영진 선생님 이거 읽어주세요. 첫 문장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나는 전날 달력을 뜯어냈고 다음 장을 쏟아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10월 7일이라. 그러고 보니 오늘이 상식절이네.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잖아. 내 선배 추적인 애인 마침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 말을 듣고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저들이 오는 거야. 저들이
기억 못한들 자네가 어쩔 거야? 자네가 기억한들 또 어쩔 거냐고. 아, 선생님 정말 무슨 배우처럼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쌍십절입니다. 더블 텐스데이. 이게 1911년 순원이 혁명을 일으켰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 하얀 군복을 입고 그 영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 못했어요. 그 누구죠? 이거 무술 영화 이소룡 이후에 뭐 취건도 했던 사람. 네? 성룡이 그 혁명가로 나와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나중에 제가 찾으면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혁명을 위해서 막 해변에서 서로 연습하고 막 몸을 닦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거의 다 죽어요. 청나라군하고 싸우면서 전국에서. 그래서 그 신해혁명 때 그래서 우창 봉기라고 합니다. 우창에서 첫 번째 봉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이 정말 이 그 진시황 이후에 왕조를 없애자고 해서 목숨을 바쳐서 없애버린 날이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쌍십절이라고 해서 그 중국 정부하고 타이완하고 동시에 지켰는데 지금은 타이완만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해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쌍십절이 타이페이에서. 그래서 요 날인데 1902년까지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점점 중국에는 제국의 침략에 청조는 굴종만 했지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제 머리 스타일이 뭐가 유행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다 단발로 하는 거죠. 다 머리를 잘라서 단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우지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기 나도 기념을 깜빡한 사람 중에 하나다. 나도 기념을 깜빡한 사람 중 하나야. 기념이라도 해볼라 치면 첫상 시절 정부의 일들이 떠올라 뒤질 수가 있어야지. 여러 고인들의 얼굴이 눈앞을 어루거려 고생고생 10년, 10몇 년을 뒤에 뛰어다니다가 어둠 속 한 달의 목숨을 빼앗긴 아이들. 총알 대신 감옥에서 한 달여를 모진 고문에 시달린 아이들. 원대한 뜻을 품었지만 소련 종족이 묘연해 시신조차 지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냉소와 매도, 박해와 함정 속에서 일생을 살았네. 이제 그들의 무덤도 벌써 망각 속에서 전혀 무너져 가고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성룡이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제가 찾아서 올릴게요. 정말 많은 그 신해혁명 우리 박은미 선생님 찾는 것 같아. 네, 있어요. 찾았었어요? 신해혁명 1911. 맞아요. 제목이 신해혁명이에요. 그 영화가. 네, 신해혁명 1911. 그 성룡이 이제 정말 그 같이 혁명에 참여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환 속에 목숨을 빼앗기고 정말 모진 고문에 시달리고 뭐 광주 민주화 항쟁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해서 죽었죠. 그래서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쌍십절이 지나고 얼마 지나서 양주 열흘 참사 가정연간의 도륙이 일어나요.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안스카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변발을 하라고 나옵니다. 변발 아시죠, 여러분들? 변발 왜 변발을 하나요? 왜 변발을 하죠? 예, 투구 써서 그렇죠? 투구 써서 그런데 변발 한번 볼게요. 변발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그 여진족이 나라 세운 나라가 뭐죠? 금나라죠, 그죠? 금나라 발전하고 이러면서 청나라가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족을 지배할 때 했던 대표적인 문화가 요 머리 변발시키고, 사실은 한족들은 변발이 필요가 없어요. 변발을 하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청족들은 여기 이 꼬랑지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대요. 아까 박은미 선생님하고 제가 차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이걸 꽁지머리 그거를 이게 했는데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니까 머리카락이 길면은 이게 눈이 가리니까 아예 여기를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땀을 흘려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물이 없다는 거 이거죠. 위쪽에 만주나 건조하잖아요. 물이 없고 그래서 그 루신이 눈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눈 내려오는 눈 북방의 눈은 건조해가지고 푸석푸석 뭉쳐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베이징하고 샤오싱하고 거리가 1200km에 우린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1200km면 서울 부산을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베이징 정도 거리고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근데 샤오싱은 이 해안가리고 항저우, 상하이 이런 데는 눈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위쪽은 건조해서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시면 아시지만 샤오싱이나 이런 데 보면 우통 벗는 사람이 없어도 텐진, 따렌 이런 데 올라가면 건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름에 우통 벗고 있다고 남자들 다 호텔 앞에서도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건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는데 요거 한번 지금 영상 보이시나요? 유튜브?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한족을 지배하는 방법이 억압의 방법이 전종 문화와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는 변발의 강요였어요. 변발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였다는 점인데요. 한족은 전통적으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신체의 모발과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변발을 하는 행위는 한족 남성들에게는 불효의 극치이자 치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너그러운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변발을 강요할 경우 한족의 민심을 얻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변발 칙령에 대한 취소는 원로 고문들의 예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제 변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다시 변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정권이 바뀌면서 어제 혁명이 실패하면서 다시 변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잠깐만,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네네. 그래서 다시 변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발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양주 열흘 참사, 양주가 여기죠. 양주. 그 다음에 남경에서 상하이에서 남경이 멀더라고요. 자동차로 7시간 걸리더라고요. 베이징은 위에 있죠. 근데 여기서 열흘 참사인데 변발을 안 했다고. 그다음에 여기 가정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막 80만 명을 학살해. 여러분 80만 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변발 안 한 사람 이게 변발과 만주복을 안 한 사람을 골라서 죽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양주 11기라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런 게 뭐가 홍경래난이 그렇죠. 정주 홍경래난 애들까지 싹을 없애버렸어. 다 죽여버렸다. 평안북도 정주 거기 출신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거기 출신들이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사람들이죠. 평안도 사람들이 300여 년 동안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홍경래난 때 그러니까 뭐 백석신, 김소월, 백병원 가족, 백낙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 출신이에요. 평안북도 정주 사람들. 그것이 아주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를 만드는 거. 커뮤니티는 그냥 공동체인데 커뮤니타스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잊지 않고 그걸 서비스하고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걸 커뮤니타스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이라고 그래요. 튜너가 얘기하기를 예수가 죽었는데 그 비극이 있고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카타콤에서 죽고 사자굴에서 죽고 그러는데 그걸 기념한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레닌하고 지적 이런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레닌이 실패했는데 바울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냐.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신좌익들이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시 읽고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라보의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양주에서 벌어진 거죠. 양주에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쭉. 그래서 이 책을 못 읽게 하려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31세의 청년 다탁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인쇄, 판매, 읽은 자를 다 참수한 거죠. 근데도 지금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끔찍해요. 전 조금 읽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난징 학살은 비교도 안 되는 걸로 정말 완전히 그 변발 안 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변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투구를 써야 되니까, 그죠? 투구를 쓰고 이제 땀이 나니까 말 타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또 눈을 가리니까 그것도 없애고, 중요한 것은 긴 겨울에 또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머리 감거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빡빡 깎아버리는 거. 아우, 저도 그냥 가끔 빡빡 깎고 싶어. 어떡하죠? 요즘에 정말 깎고 싶어. 박민선은 어떡하죠? 진짜 환장하겠어요. 막 머리 이렇게 막 귀찮아. 그냥 막 글만 집중하고 싶고 남은 생애를 그냥 송기원 선생처럼 빡빡 깎을까? 지난주에 우리 송기원 소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집중하려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발령을 내리면서 머리를 남기려면 머리털을 남기지 말고, 머리털을 남기려면 머리를 남겨두지 않겠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머리를 남기려고 하면 머리를 남기지 않겠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80만 명 막 이런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게 또 반대가 된 거야. 태평천국에한테 장발에난이 벌어졌대. 이때 머리 길러야 돼. 어떻게 성경 선생님 이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네, 자,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집 부리는 백성을 시작. 고집 부리는 백성을 이것이 여겨졌지. 날이 많이 들어주는 현실을 변발은 벌써부터 누르고 있었지. 그는 또 혼양의 난리를 일으킨 거야. 그때 애꿎은 백성들만 겁난을 당했다는 것. 머리털이면 관병에 살해되고, 변발을 하고 있으면 장발적에게 살해됐습니다. 장발적이 이게 바로 태평천국의 날이에요. 예수처럼 머리 길러야 돼. 이게 돌죠, 돌아.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잠깐 우리 장발적 얘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네. 요거였죠, 아까? 네. 예, 보이시죠? 네, 요걸.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인과 만주족 남성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반란군 진압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네, 점.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라, 요 보이시나요 지금? 예, 요거, 예, 태평천국의 난, 요거 잠깐 우리 역사 공부 좀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 말기에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는 표어를 내세우며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왕족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농민운동인데요. 이 태평천국 운동의 지도자였던 홍수전은 원래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었지만 몇 번이나 과거 시험에 떨어지자 흑화하면서 중국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스케일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인물이죠. 오늘은 이 홍수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홍수전은 삼남이녀 중 넷째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남매들 중 그가 가장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홍경양이 그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하죠. 게다가 그가 살던 화연이라는 마을에서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없었기에 홍씨 집안은 물론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드시면서 보세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홍수전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1834년 처음으로 과거를 치렀지만 불합격했고 1836년에는 두 번째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던 중에 유명한 유학자와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가르침을 얻은 후 현시와 부시 원시로 이루어진 시험 단계에서 첫 시험인 현시까지는 통과했지만 부시에서 또다시 떨어지면서 크게 상심한 그는 병을 앓고 다 죽어가는 중에 이상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홍수전의 주장에 따르면 그 꿈은 바로 기독교의 유일신이라 불리는 야훼가 홍수전을 아들이라 칭하며 신성한 칼을 그에게 선사했고 그 칼로 요괴들을 무찌르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가 꿈속에서 그의 형으로 나오는 등 매우 화려한 내용의 꿈을 꾼 홍수전은 40일 만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는 예수가 겪은 광야의 유혹과 같은 40일 동안 자신도 같이 알아 누웠다는 괴상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843년 다시 과거 시험에 떨어진 그는 외사촌 이경방이 사는 연화당촌에서 선생 노릇을 하며 지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경방에게서 중국 최초의 목사인 양아발이 지은 성경 번역본인 권세양언이라는 책을 빌린 후 읽게 되는데, 황당하게도 홍수전은 이 책의 내용에 예전에 자신이 꾼 꿈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자신이 야훼의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며 큰 뜻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외사촌인 이경방을 첫 신자로 포섭한 홍수전은 그와 서로 엉터리 세례를 주고받은 후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고 하죠. 친척 동생인 홍인간과 풍운산까지 전도하는데 성공한 홍수전은 성서에 나온 대로 우상을 없애야 한다면서 공자의 위패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사당과 절등의 시설을 부쉈고, 이런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 때문에 고향 마을에서는 홍수전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기껏하던 선생 자리에서도 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수전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1844년 봄에 풍운산 및 그의 두 친척과 광둥성의 곳곳을 떠돌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34일 동안 160km나 되는 거리를 돌며 전도를 계속했음에도 당시 그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팔던 붓과 벼루를 싸게 사기 위해서 신도인 척 연기하는 사람들만 몇 명 있었을 뿐 성과는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홍수전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의 외가인 왕씨들이 많이 살고 있던 서쪽 지역의 광서성 지역으로 풍운산과 단둘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서는 민속신앙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홍수전의 사상은 전혀 먹히지 않았고, 그곳에서 몇 달 버티지 못한 홍수전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홍수전이 고향으로 떠났음에도 혼자 남은 풍운산은 주강 일대를 떠돌며 전도를 계속하면서 결국 자영산 일대의 금전촌이라는 지역에서 근거지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풍운산은 홍수전보다 덜 과격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서 우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제했던 데다 평소 친화력과 설득력이 상당히 좋았던 자신의 장점을 살려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던 그 지역의 백성들과 주변 이민족들까지 모두가 같은 상제의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면서 잃을 것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그렇게 풍운산이 조직의 기틀을 다지는 동안 홍수전은 더욱 효과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서 세 편의 포교 문서를 만든 후 광저우로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던 이사카 제이콥스 로버츠 밑에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독교의 교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츠가 홍수전을 좋게 보기는 했지만 그가 꿨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꿈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정식 세례를 해주지는 않았다고 하죠. 어느 정도 기독교 교리를 익힌 홍수전은 1847년 8월 금전촌에 머물던 풍운산을 찾아갔는데, 이때 풍운산이 세운 배상제회는 약 3,000명의 신도를 포섭한 거대한 규모의 조직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홍수전은 풍운산이 만든 조직을 보고 매우 만족해했으며 풍운산은 스스로를 2인자로 칭하며 조직을 그대로 홍수전에게 바쳤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신도를 거느린 배상제회는 거칠 것이 없어졌는지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의 사당들을 죄다 부수고 다녔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못마땅해 했던 지방의 토착 세력들은 불법 집회와 사당 파괴 그리고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아에 신고를 했고, 결국 교회 2인자인 풍운산이 관아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죠. 교를 만든 1등 공신인 풍운산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홍수전은 그 지역의 현령은 물론 광둥성과 광서성을 모두 다스리는 양광총독까지 만나러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홍수전과 풍운산이 자리를 모두 비우자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때 양수청과 소족이라는 인물이 위기에 빠진 조직을 구하게 됩니다. 양수청과 소족이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양수청은 자신에게 하느님이 빙의했다는 주장을 했고, 소족이는 자신에게 예수가 빙의했다고 말했죠. 이들이 있던 광서성은 무당이나 신내림에 대한 믿음이 특히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기절쇼가 먹히면서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1월달에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저랑 그 나가사키 갔다 와, 구마모토하고 나가사키 후쿠오카 문학여행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예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후쿠오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반란을 일으켰죠. 천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엄청난 많은 일본인들이 학살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유서 선생님. 예. 어느 정도였냐면은 잠깐 보시면요. 다시 영상을 좀 하면요. 여기 이제 그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영화 명장의 자, 지금 요거는요. 태평천국의 군대잖아요. 요거 다 머리 길죠? 얘네들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 우리 6.25처럼 한 동네에 태평천국의 난에 참여한 형이 있고, 동생은 변발한 청나라 군대에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 한국전쟁 때, 선생님은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나셨겠어요? 6살이었어요. 한국전쟁이 6살. 그 선생님 그런 걸 많이 보셨겠네요, 그죠? 한 동네 사람 안에 어려서 좌우위기 같이 있고. 기억 많이 나요. 그죠, 선생님. 예. 여기도 그렇고 뭐 그 얼마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런 거 보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는 좌우이고 하나는 우익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태평천국에 나뉘고 형제들이 하나는 이제 변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발하는 애들 죽여야 돼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변발한 저기 태평천국에 난 군대들이에요. 네, 이걸 네 제가 공유를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공유를 안 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태평천국에 난 참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동네에 자, 이 사람 누구죠? 什么打的枪？鬼子营集结完毕，随时都会攻打。 이영거리고 이 사람 누구죠? 我不 이덕화 识字，不要给我看，告诉我哪儿来的。 네, 이덕화가 변발을 했잖아요. 鬼子营 이덕화 친구들이 태평천국에 你 는 为什么要跟他们 멤버들이 交 많은 易？ 거예요. 4000 그래서 人收编， 이덕화는 아니고 大 뭐죠? 战经苏州城就是空城，你放心把这空城交给他们吗？ 이영걸 말고 이 사람 누구예요? 拿起枪就是病。 네, 유덕화. 예, 유덕화는 살려줘야 된다고. 얘는 누구죠? 또? 얘하고 친구예요, 유덕화가. 얘하고 친구라서 약속을 했거든요. 내보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친구한테 너 사기꾼이구나 이놈아. 너가 친구냐. 빵 달라고 우리. 그래서 무기를 다 내려놨거든요. 네,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本来是我们兄弟要吃的，你要分一半给这4000人，再分一半给这城里的百姓。 얘네들 다 얘네 누구더라 이름이? 兵们围城围了9个月，饿了9个月， 다 변발하는 애들이잖아요. 청나라 군대. 是给我 얘네들 们 다 죽여버려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난징에서 我 일어난. 不管， 6천 명이가 학살을 했던. 금성유. 네? 让他们吃。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누구야? 금성유. 금성, 答应我要让他们活 유. 着。 유덕화, 이영걸, 유영걸, 금성유. 人无心就是畜生。大哥是对的， 따로. 금성무. 让开！ 이 따님 어디 갔어? 내가 좀 실시간에. 放开我！ 예, 머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제 변발한 아이들이 장발한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 6년입니다. 1850년에서 1856년 동안. 그러니까 얘네들 구호는 좋았어요. 진짜 성경이 나오는 대로 평등 사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안 됐죠,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었고, 그냥 이상으로 끝납니다. 살려줘야 된다고, 나랑 약속했다고, 내 친구라고. 우리도 이런 거 억지로, 그죠? 선생님, 그죠? 정말
같은 동네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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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청나라 속에서도 태평천국의 이론에 동의해가지고 머리를 기른 장발족이 많았거든요. 머리카락 이 형태로 다 죽은 거죠. 네, 머리카락이 뭐라고, 머리카락이 뭐라고 정말 금성모 이현주 선생님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다시 원고를 공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발을 하고 있으면 장발적에게 살해되고 또 반대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에 나는 1850년부터 1856년까지 6년에 집중해서 중국의 거의 80%를 단기간에 다 점령을 해버리죠. 아주 소수 지역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막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막 여기로 넘어갔다가 근데 루시는 일본에 유학 가서 스스로 가해를 잘라버려요. 이 실제 자기 얘기죠, 이것도. 그런데 며칠도 되지도 않아 이 감독관이 변발을 잘린 채 주랭랑치고, 이게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유학생들 감시하는 감시라기보다 담당하는 영사관이 따로 있어요. 정보부에서 온. 그래서 뭐 촛불 집회 우리가 막 조직하고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저한테. 선생님 뭐 장학금 끊어질 것 같아요. 와세다 대학교, 개요대학교 학생회 나가면은 장학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 애들이 다 나와서 얘기할 때 저 뭐 개요대학교 학생회장입니다. 그거 안 하고 나와서 마이크 잡고 다 얘기했어요. 다 나왔어요. 그때 광우병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조교였던 분들 다 지금 교수 되셨죠. 이 대학 저 대학 교수 되셨는데 그분들도 다 같이 가가지고 광우병 때 도쿄타워 밑에서 성당이 있거든, 성공회. 거기서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뭐 이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죠? 중국 유학생들 감시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주로 통로가 공자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학당에서 미국에서는 스파이들이 있다고 내쫓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중국 유학생들 많은데 감시합니다. 호주고 뭐고.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그 사람이 감독관이거든요. 도쿄 지역 중국 유학생들 감시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변발을 잘린 채 이 사람이 도망쳤는데 그 대표적인 친구가 쪼우릉이라는 애예요. 얘 돌아와서 사형당해요.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뭐 기르고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 유학 갔다 왔는데 이게 이 책의 내용이 대단해요. 이 민주주의 벌써 들어가요, 이 책에. 그리고 뭐 변발 정도가 아니라 이 책이 아주 청조 타도 중화공화국을 건국해야 되고 이런 걸 나이가 어렸는데 이 친구가 루신보다 어리죠. 루신이 여러분들 이렇게 1880년 초기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왔어요. 1881년에 루신이 탄생하고 82년에 버지니아 울프하고 여성을 해방시킨 사람이고, 제임스 조이스 아일랜드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사람들, 더블리너스, 더블린 사람들에서 왜 더블린 사람들은 다 식민주의에 마취됐냐? 베널러시스 다 마취돼 버렸다. 신부고 여자,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영국 남자들한테 시집 보낼까? 대학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영국 런던에 가서 월급 적은 뭐 잡지사 기자를 해도 될까? 그런 얘기가 15편 단편이잖아요. 더블리너스에 나오고 750년간 영국 식민지대에서 쩌들어 사는 의식을 깨우친 사람들이. 그래서 아일랜드 화폐에 제임스 조이스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1883년에 누구야? 카프카. 서부 유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81년, 82년, 84년에 버지니아 울프는 82년에 태어서 여성들이 $500,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 지금으로 말하면 3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돼. 200에서 300 정도는 여성이.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남편분들 여성 공간들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여대에 와서 우리 아내가 근데 부엌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들의 공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이 버지니아 울프 위해서 통나무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 여성들 책 안 찍어주니까 출판사를 찾아버리잖아요. 그 출판사를. 그 출판사에서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 베지터블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주 우연의 일치죠.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 버지니아 울파 책이 나왔던 버지니아 울파 남편이 만든 출판사에서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가 나왔습니다. 이 쩌우릉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중국에 거주하는 만주인을 쫓아내든가, 청나라 사람들 다, 아니면 살해하여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거 무시무시하죠. 만주인이 세운 황제를 죽여버려서 만세 또한 전제군주가 없을 수 있도록 경고해야 된다. 이러니 정권 바뀌자마자 사형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책을 내버렸어요. 이런 친구가. 그래서 이런 그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루시는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때 나는 또 루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당시의 시가로 2위안이었고 그걸 쓰고 집으로 돌아갔지. 나의 모친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얼굴이 보자마자 우선 영가하던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나서 냉소를 보내고 내가 참수를 지었다고 한다. 내가 머리를 자를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루신이 이게 머리 자르고 와 보니까 혁명이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변발을 쓴 거예요. 여기 모자같이 돼가지고 뒤에 꼬랑지가 달려있는 그걸 쓰고 있었는데 이거 참 그래서 버린 거죠. 그랬더니 참수당할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루신이 선생님이니까 6명이 따라서 또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루신이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막 자르니까. 그 다음 일이니까 또 자른 거예요. 6명이 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선생이 자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선통 원년에 나는 이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학감 노릇을 하게 되었어. 동료들은 날 피하느라 저는 반동이니까 머리 자른 반동이가 피하던 거죠. 관료들은 날 경계하느라 오매불만 그저 단속을 해대지. 온종일 얼음 창고 속에 앉았거나 형장 부근에서 있는 것 같은 거야. 따돌림 당하는 거죠. 교무실에 있어도 정말 따돌림 당하는 기분을 느끼는데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변발을 잘랐다는 거죠. 이거 이제 선통은 이 마지막 황제 푸이가 1909년에 이제 임금이 된 거죠. 이 아기 영화에서 나오죠. 얘가 이제 임금으로 다시 그러니까 왕통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마지막 황제 푸이로.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 애들이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발 형태가 다시 일어난 거죠.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자네들 이상주의자들은 어디서고 여자도 머리를 잘라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지만 한 푼의 소득도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만 만들어냈어.
지금 이미 머리털을 잘라버린 여자는 그것 때문에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구나, 혹은 학교에서 제적당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루신의 사상 중에서 해방 사상이 계속 나오는 게 어린아이하고 여성이에요. 소설에 계속 나와요. 여성에 대한 해방. 그래서 우리 지난 그저께 읽었잖아요. 그죠? 여성 해방 운동하다가 머리 잘라서 사형당했던 루신 동네 그 행정가 여자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무기는 어디 있지? 일하며 배운다고 공장은 어디 있다고? 조용히 지내다 시집가서 며느리 노릇이나 하는 거야. 모든 걸 잊는 게 행복일세.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말들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봐. 평생 고통스럽지 않을까? 아르치바세프의 말을 들려 자네들에게 물어보고 싶네. 자네들은 황금시대의 출현을 그들 자손에게 약속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아, 조물주의 채찍이 중국의 등짝을 후려치지 않는 한, 와, 이거 무섭죠. 중국은 영원히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스스로 머리털 한 올을 바꾸려 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의 변발 이야기는 머리털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강요된 머리 스타일이 4번이 바뀌는 거야, 4번이. 그러니까 양주 10일 때는 그냥 그 머리를 다 양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학살돼요. 변발을 안 했다고. 근데 태평천국에 난 때는 장발적인 난이었어요. 건발을 거부하고 장발적들이 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6년간은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변발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잘려나가요. 반대로 선통 원년이 되면은 그 또 변발을 거부해야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이제는 또 머리 스타일이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아, 이거 지금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죠? 지금 다 자유로운 거 아닌가? 3가지 다 할 수 있죠. 변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닌가? 장발도 할 수 있고, 머리를 다 밀어도 되고 자유롭게. 자, 그래서 이 4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변발을 안 하면 청군에게 학살당하고, 변발을 하면 태평천국의 반란군에게 죽고, 변발을 자르면 가짜 양놈에게 왕따 당하고, 변발을 안 자르면 혁명군에게 머리가 잘리는 신의 혁명 이후에.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 시작. 아, 조물주의 채찍이 중국의 등판을 느려지지 않아 중국은 영원히 이런 중국일 수밖에 없네. 스스로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바꾸지 못하는 걸세. 네,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중국 단편 소설선, 이게 바로 소설가 김은 아버지가 번역한 책이에요. 요 교시 1921년인데 20년 1년인데. 그래서 루시는 두발 이야기, 또 아큐정전에 큐자가 뭐죠? 요게 변발이죠. 변발한 모양, 그죠? 큐자가 1Q84 있잖아요. 하루키가 이것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전은 하루키가 1984 조지 오웰이 있기 때문에 1985라고 소설을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영화 중에 1985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1Q84가 저기 아큐정전이 있는 거예요. 요거 Q자 따와서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Q하고 이제 퀘스천하고 니혼고, 일본어의 Q가 발음이 같으니까 이치큐 하치용이어가지고 1Q84가 된 거죠. 근데 요 이제 Q자는 변발의 Q자죠, 그죠? 변발의 머리 모양이죠, 인간의 모양. 그래서 중국 사람, 루신이 굉장히 현실적인 건 부자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신청년들이 다 바르잖아요. 자기처럼 모순에 들어가 있어요. 다 유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이 의로워요? 민중들이 의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큐처럼 그냥 바보처럼 그냥 정신승리만 하고. 그래서 루시는 적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 다 비판하기 때문에 루시는 너무너무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Q 모양의 피그테일 모양을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 그래서 루시는 이 두발 이야기, 지금 읽은 거하고 아큐정전하고 풍파라는 것이 변발 3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신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단법석도 변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유, 목이 불리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이야기하고 변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들으셨는데 우리 백민영 선생님이 제일 많이 우리 같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백민영 선생님? 머리라고 네,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추상을 하지만 그게 사실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 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믿음,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데 네. 역사의 큰 흐름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네.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이거를 잘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상에 따라 사람들이 몰려 다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서로 잘 믿고 사는 그 희생시키는 시대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예.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신데 박일환 목사님 나중에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이런 학살 사건들이 많죠. 좀 시간 드릴게요. 박일환 목사님 좀 끝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학살 같은 것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유지영 선생님 저기 일본에도 총마개라고 해가지고 독특한 모양의 그것도 변발이죠. 예, 스모 선수들이 하는 예, 그것도 변발이죠, 그죠? 예. 그 일종의 일본식 변발이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란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네. 히잡하고 히잡, 네. 히잡 반대할 때 사용시키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하나의 그런 요소로 이 정발을 쓰지 않았나 이 의식이. 네네. 여성 같은 경우는 전적이었잖아요. 네네. 전적으로 여성을 못 빼고 네. 남자들은 전발. 머리 모양으로 이제 남자들 그런 그런 것들에 억제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큰 나라를 중국이란 나라를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네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나 예,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게 유정 선생님 우리 일본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일본어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히잡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대에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을 외모로 판단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수가 이쁘다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외모를 판단하지 않도록 사람을.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제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성경에도 이런 뭐 비극적인 박일환 목사님, 어떤 박근호 목사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박일환 목사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거는 네, 들리시나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네, 이제 배경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왕이 이제 아이를 살해하는 오. 그러니까 모세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난 아이를 다 살해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 말하자면 강제 상자에 사용하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아이 살해에 대한 장면이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그 피지배층이죠.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로 살았으니까 피지배층에 대한 이제 압제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나왔던 기억이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또 그 헤롯 왕이 아이들 살해한다는 예, 내용을 예. 들었던 이제 그 장면이 좀 떠오르면서 뭔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아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그 거에 있어서 가장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살해하는 장면이 뭔가 좀 보면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제노사이드죠. 제는 종족이고 사이드는 죽이다는 거잖아요. 수이사이드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종족을 죽이는 거죠. 이것도 청족이 여진족 뿌리가 있는 청족이 한족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변발 안 하는 한족들은 길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일종의 제노사이드 사건이
우리 그 관동대지 이제 1823년 9월 1일 이제 얼마 안 있어도 저도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또 1인 시위를 해야 돼요. 이제 9월 1일 날 이전에 한 번씩 이제 매년 하는데 그 조선인 학살이 있어요. 3일 동안 6,200명을 어떻게 죽였어요? 끔찍해요. 3일 동안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마을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조선 사람들이 지진 나니까 우물에 독을 뿌리는 걸 믿고 그런 유언별을 믿고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제노사이드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 버리면 정말 이렇게 아까 같이 그 정말 제노사이드가 이뤄져 버리는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우리 여기서 누구 얘기하실 분 안 계실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얘기하실 분 우리 김혜옥 선생님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니, 저는 반성하고 있는데. 아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셔서 예. 여기 앉으셔야지 얼굴이 보여요. 예, 아 여기 앉으셔서 예. 그래야지 들려요. 예.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네, 크게 말씀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양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문학이에요? 영문학? 예, 아 영문학 좀. 영문학 전공해서 영국하고 미국 문학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네. 요즘 중국 문학을 모르고 어떻게 한국 문학을 공부하겠다고 학생들하고 지금 고전 문학의 이해를 가르쳤는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니까 너무너무 반성이 되고 왜 진즉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 여기 지렁이 눈물 생태공원에 와서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면 세상은 저지른 자의 몫이라고 했으니까 저지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일찍 끝내죠, 그죠? 일찍 끝내는데 혹시 또 배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리 나오세요. 예, 배 선생님 오셔서 또 얘기 나누시고 그래서 나오시는 동안 선생님 나오세요. 여기 우리가 이 루신을 공부하면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루신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요. 지금 우리 자체도 차별하고 외국인들 지금 필리핀에서 가정부를 뭐라 그러더라? 뭐 이름이 정해졌어요. 식모가 아니라 그죠? 가사 도우미인가? 가정관리사. 예, 이렇게 막 오고 그러는데 우리와 다른 종족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외국 문화나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지금 생태공원에 공부하러 온 배윤성이고요. 저는 이제 루신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하루키나 아니면 다른 좀 작가들 책을 읽었는데 좀 큰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서 읽은 책들도 개인의 고민과 어떤 삶의 무게, 이제 이런 방황, 갈등,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현대 사회 속에서 풀어내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되게 제 고민 또한 제가 읽는 책에 영향을 받아서 되게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되게 좁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루신을 읽으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 문학 작품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큰 줄기의 역사까지 같이 깨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조금 읽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역사의 큰 물줄기, 굉장히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그 다음에 그 현명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이런 비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중국 역사를 공부하지만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뭐 가까이는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 그리고 동족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물론 나라는 다르지만 저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반복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중국 역사를 사실은 조금 찾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중국을 가는 것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혼자서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일단 문학과 역사를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아가면서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떤 휴머니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제 고민의 폭과 깊이가 좀 넓어졌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배윤선 선생님. 제가 카톡에 올리겠지만, 우리 배윤선 선생님은 소설 쓰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이해숙 선생님이, 저기는 그 책을 한 10권 내신 분입니다. 우리 이경원 선생님도 그렇고, 이따 카톡에 제가 같이 가족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루신을 보면은 또한 그 루신을 보면 중국이 보이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동학이라든지 또는 개신교의 역사, 한국에 임했던 개신교의 역사 같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나츠메 소세키하고 하루키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다 보면 동아시아의 역사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유 선생님이 부부 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강유 선생님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그럼 이선 선생님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오늘은 좀 일찍 끝낼까 하는데. 네, 이경원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네, 아까 박일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아이들하고 여성이 되셨는데 그 주발리안 시킨 속에서 네. 하나는 말에 목숨을 빼앗은 아이들, 한자절에 모지 모문에 시달린 아이들, 원대한 뜻을 끊었다 사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까지 모지 모문에 시달린 왜 이게 아이들이 이걸 맡았을까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맡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그 원어 중국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일단 보면서 이게 중국어인데 여기 샤오니 뭐 소년이라고 돼 있네요. 소년, 그 소년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17,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원대한테서는 뭐 그 신의 혁명 때 얘네들이 그 순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유학 간 아이들이 20대 막 초반이나 20대 전에 도쿄 뭐 이런 데 유학 가거든요. 또 미국도 가고. 얘네들이 이제 또 갔다 온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 학당에서 루신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말하면 그 논술하고 이런 데서 막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혁명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혁명 참여한 애들 그 타이페이도 가면 굉장히 젊어요.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박은미 선생님하고 금강 우리 신동엽 씨 해설서 쓰잖아요. 지금 창비에서 책 나올 거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신동엽 씨 해설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신동엽이 시 중에서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그래서 푸른 동자들이여 나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학혁명 때 아이들이 있었냐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동학혁명 때 저기 정읍에도 가면 아이들이 총 들고 쫓아다니는 것도 동상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 서신, 심부름을 다 아이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란 것도 이제 원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신의 혁명이라는 영화 보면은 굉장히 젊은 애들이에요. 17, 18살 애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그 혁명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뭐 4.19 같은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미래성을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자라고 쓰고 아기동자를 쓴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이런 인물에 대한 상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박근호 목사님 계시니까 광주에서도 한번 하고, 다음에 또 부산이나 또 한복희 관장님 계신 울산에 가서도 한번 우리 이런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한복희 관장님 울산에 한번 가서 이 모임 한번 갖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네. 자, 우리 여기서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가 그래도 조금 덥고 목이 좀 있죠. 그러면은 저 안에 시원하니까 잠깐 들어가서 복숭아하고 자두 잠깐 먹으면서 저 오늘 숙소 갈 곳, 그 일정 소개시켜 드리려고 내일 하고, 일정 좀 얘기. 들어가서 밝은 데서. 그래서 또 그리고 처음 저기 오신 늦게 지금 오셨어요. 새로 좀 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 황수현 선생님 춘천에서 오셨거든요. 예. 소개 이름은 황수연이고요. 네. 네, 원래 시간 맞춰 왔었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못 올 뻔하다가 이제 있다 보니까 괜찮아져서 가야겠다 해서 네, 늦게나마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